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은 코트라에서 매년 출간하는 시리즈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도 그렇고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시리즈도 그렇고 트렌드 시리즈가 나오면 정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도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에서는 4개의 주제 36개의 비즈니스를 소개합니다. 치유사회, 새로운 놀이, 미래의 일상, 공존사회를 주제로 한 4개의 분야에서 각각 어떤 사업들이 외국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36가지를 다 언급하며 전반적으로 책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라 궁금하시면 직접 책을 구매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 치유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멘탈과 마음을 케어해주고 관리해주는 비즈니스와 로봇, 반려견, 이웃 등이 가족을 대신해주고 있는 사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체적인 건강을 돌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멘탈 케어 비즈니스의 급성장을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빠른 현대 사회 속 사람들의 우울증 증가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려는 노력도 많아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책에 나오는 외국의 사례로는 심리치료를 해주는 심리치료 챗봇 무드메이트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개발한 워봇헬스, 호주의 청소년 정신건강에 특화된 로봇 애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반려식물을 기를 수 있는 실내 정원을 위한 그린박스와 명상을 도와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뮤즈, 다양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체험해보고 완화시킬 수 있게 하는 여러 VR 기술을 활용한 기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과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음료인 누트로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기술의 도움으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업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좋은 이웃이라는 의미의 도브리 솜시아드는 폴란드에서 개발된 앱입니다. 도움을 원하는 시니어들이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이웃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연결된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반려동물을 복제하는 비즈니스가 성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단순히 동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북부 요양병원에서는 반려로봇 큐티가 등장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도와주고 원격 의료를 가능하게 해주며 정서적인 교감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새로운 놀이를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주제에서는 가상 공간에서도 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장비들을 통해 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과 새로운 먹거리, 음료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저 엣지는 웨어러블 장비로 음향, 촉각 변환 기술을 적용해 사람이 웨어러블 조끼를 입으면 진동을 느끼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청각적인 요소뿐 아니라 진동을 통해 촉감을 자극해 더욱 몰입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책에서는 햅틱 기술이라고 합니다. 햅틱 기술은 온택트 시대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VR 챗은 VR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VR 기기를 사용하여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메이즈 VR은 한국인이 개발한 것으로 방구석 콘서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AR 스마트 안경, 스마트 글라스 등 중국에서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재밌던 이야기는 우주에서 와인을 숙성한 기업의 이야기였습니다. 스페이스 카고 언리미티드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2021년 1월 지구로 돌아온 12병의 우주 와인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1년간 우주 정거장에서 무중력 상태와 방사선에 노출된 와인이 어떤 맛을 내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찾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맛이 완전히 이상하지는 않았다고 하니 어느 정도 단서를 찾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독일은 맥주의 나라입니다. 맥주의 나라답게 무알콜 맥주뿐 아니라 무알코올 증류주도 생산해 많은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먹거리로는 녹조류, 미세조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녹조류인 파래를 잘 먹는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은 이런 것들을 먹거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양가가 많은 녹조류, 미세조류를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 기업이 있습니다. 호주의 식품 스타트업인 하스엘기인데요. 이들은 일상 재료로 미세조류가 쓰이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례로는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뉴질랜드 역시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에너지 드링크의 인식을 확 바꾸고 뉴질랜드에서는 천연 에너지 드링크인 포릭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합성 카페인과 설탕이 아닌 아마존 과유사 잎 추출물을 함유해 건강을 더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선행도 할 수 있게 한 병에 5센트씩 기부가 되는 에너지 드링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미래의 일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살고 있는 조립식 주택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집이 스스로 업그레이드 되는 조립식 주택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조립식 집에 스마트 홈 개념을 더했다고 합니다. 스마트 홈은 스스로 학습해 진화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입력하는 다양한 설정값을 통합하고 스스로 학습을 해서 거주자의 행동 및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는 샌디에이고에 기반을 둔 건축업체 드벨르가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입력한 정보를 통해서 집이 스스로 학습해 나에게 맞춤형 집을 제공한다고 하면 저 역시 살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주 어드레스라고 하는 기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해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전국 어디든 등록 거점이 되어 있는 원하는 집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정액제 다거점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전국 어디든 지점을 바꿀 수도 있고 관광지나 인구 밀집지 외에도 전국 각지에 분포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또 야모리라는 관리자 제도가 있어 편하게 고객들이 거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농구, 배구, 핸드볼,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나의 경기장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닥에 깔린 ASB 멀티 스포츠 시스템이 그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바닥에 LED 패널이 내장된 강화 안전 유리 소재의 경기장 바닥을 개발해 여러 이벤트를 하나의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헬스케어 결합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니어 세대를 위한 스마트 레깅스인 이노 텍스틸과 가정용 스마트 청진기 스테토미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전자는 폴란드의 한 대학교에서 개발했으며 다리 재활이 필요하거나 걷는데 불편함이 있는 사용자가 올바른 방법으로 걷고 신체를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 레깅스라고 합니다. 호자는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고 동그란 기기의 청진기를 가슴에 30초 정도 갖다 대면 내재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폐렴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의 이상 징후를 자체적으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스마트 패치 웨어 옵티모가 있는데요. 이는 피부에 부착하는 스티커라고 합니다. 피부와 접촉하는 층에 이상 세포나 징후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마비, 열사병, 암, 코로나19 등 다양한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미는 램 수면과 인텔리전스의 I를 합성한 단어로 슬립타이트가 개발한 니어러블 기술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니어러블은 사물 간의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기술로 니어러블 기기를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붙여주면 스마트폰과 연동된다고 합니다. 레미는 사용자의 수면 상태, 수면 중 움직임, 기본적인 생체 신호 등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요양소 직원 관리 플랫폼으로 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스마트 타운입니다. 도시가 점점 더 똑똑해진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부족을 겪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지하 매립형 전기차 충전소인 스트리트 플러그를 통해 이런 전기차 충전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 매립이 가능한 형태로 작은 사이즈이지만 12,500kg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전기차 충전도 가능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이점이라고 합니다. 배달 강국 한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이나 무인 자동차, 이족 보행 로봇 등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드론, 무인 자동차, 이족 보행 로봇 디짓 등이 물품을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 경험, 라스트 마일을 인간이 아닌 기술이 충족시켜 줌으로써 스마트해지는 도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생체 인증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특히 히타치는 1997년 무렵부터 손가락 정맥 패턴을 활용한 인증 방식에 주목해 연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2021년 3월 손가락 정맥 패턴을 비접촉으로 읽어낼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인 히타치 손가락 정맥 인증 장치를 개발했고, PC와 웹 카메라로 손가락 정맥 인증이 가능한 전용 소프트웨어인 히타치 생체 인증 프론트 카메라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히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본 기업들은 생체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을 생각하는 패션, 물, 폐기물 등에 대해서도 세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 및 사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리조텍스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벨기에 스타트업 리제너레이션은 의류의 분해, 수리, 재활용 과정을 용이하게 만드는 제품을 개발하는 순환 경제 기술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에서는 고온에서 분해되는 봉제실인 스마트 스티치를 생산하여 의류에 고온을 가하면 봉제실이 녹아 없어지고 원단만 남기 때문에 옷을 손쉽게 해체할 수 있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H&M은 전 세계 매장에 의류 수거함을 설치했고 의류 리사이클을 하는 대표 기업이라고 합니다. 매장에 루프라는 장비를 설치해 낡고 오래된 옷을 새 옷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또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해서는 옷의 일생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옷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파이버 트레이스는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옷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를 위한 수영복을 개발하는 등 성소수자를 위한 패션 비즈니스 역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에 관한 비즈니스도 많다고 하는데요. 도쿄대학 환경 스타트업 워타는 손 씻기 스탠드 워시를 개발했다고 하며 이는 수도 설비가 없는 곳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클리어봇은 하얀 보트 모양의 해양 정화 로봇으로 1시간 만에 250kg의 폐기물 수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양 쓰레기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수거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전기 플러그만 꽂으면 알아서 생수를 만들어주는 생활 가전제품인 아크보가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공기 중의 수분을 정화해 물로 응결시키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공기청정기, 제습기, 정수기의 역할을 모두 한다고 합니다. 또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버려진 세면대를 최고급 벽돌로 만드는 네덜란드는 스톤 사이클링뿐 아니라 다양한 리사이클링을 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플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신기했던 오리가미 보틀이 있습니다. 접어 쓸 수 있는 물통인데요. 신생 스타트업 디폴드에서 소비자의 편리를 해치지 않으며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오리가미 보틀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을 담을 때는 부피가 늘고 물을 다 마시면 접어서 가방에 쏙 하고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 바퀴를 자전거와 자동차에 적용해 스마트 타이어를 만듦으로써 펑크가 나지 않게 하는 기업도 있고, 마드리드에서는 쌀 껍질을 활용해 환경 플라스틱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환경, AI 기술, VR, AR 등 우리나라 외국 사업 트렌드가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202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상품이 외국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